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극이 많은 부위에는 자가연고를 써야 문제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코 수술에 있어서 사실 재료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누구는 이게 좋다, 누구는 저게 좋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물론 의사들도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좀 파가 나뉘기는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소위 말해서 조심해서 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인공적인 연골, 소위 말해서 기증연골이라든지 혹은 매드포어, 메쉬 같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 구축이 일어난다거나 코 모양이 변형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 수술에 있어서는 무조건 재료는 자가연골을 써야 된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연골을 추천을 했는데 왜 실리콘을 쓰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가연골 같은 경우는 코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자가연골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극이 많은 부위에는 자가연골을 써야 문제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코끝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말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부위고, 지금처럼 코끝 같은 경우는 손도 많이 닿는 부위고 자극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자극이 많은 부위에 인공적인 실리콘이라든지 기증늑연골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끝은 무조건 자가연골을 쓰자, 자가연골이나 자가진피 같은 자가 재료를 쓰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콧등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콧등에 뼈가 있고 콧등 연골이 있잖아요. 우리가 콧등은 딱딱한 부위예요. 그래서 딱딱한 부위에 실리콘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자극을 받지가 않거든요.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극을 받지가 않으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리콘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코끝에 기증늑연골을 쓰거나 코끝에 인공연골을 썼을 때에 비해서는 그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술 시간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의 리스크를 점차 올리거든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수술 필드에서 많이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 수술은 기본적으로 1시간 혹은 2시간 이내로 컴팩트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3시간, 4시간 괜히 오래 그렇게 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요. 코 수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서 짧고 컴팩트 있게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술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의 리스크도 줄어들게 됩니다. 코 수술을 하게 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처음에는 무균적으로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갈 때쯤 되면 수술이 필드에도 세균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 수술이 마무리가 될 때쯤 누구나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컴팩트 있게 매시브하게 그리고 나서 나오면 염증의 리스크는 또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또 세척을 더 열심히 하고 수술을 마무리를 합니다.